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추가 감염 환자 78명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감염 사례 비율이 높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또 좀 줄어서인 것 같은데 일단 100명대에서 다시 7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하루의 그 변화를 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휴일 때문에 검사량이 줄면서 확진자가 조금 증감이 줄어든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8명이 늘어서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9,661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6명 늘어서 158명입니다.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은 5,228명입니다. 현재 검사 중인 사람은 13,531명이고요. 지금까지 누적 검사 건수는 39만 5천 건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78명에 대해서 좀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고르게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16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14명, 그리고 경기에서 15명, 그리고 경북에서 11명, 그리고 검역에서 13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지역 총 확진자 중에 지역별 상황을 보면요. 대구가 68%, 경북이 13%고 이제 서울이 4.4%, 경기가 4.7%입니다. 예전에는 서울하고 경기가 한 3%였는데 그렇죠. 서울, 경기 지역이 점점 늘고 있고 검역에서 나온 확진자도 많아서 지금 검역에서 나온 확진자 비율도 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지금 현재 전체 치명률 1.64%입니다. 80대 이상의 치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80대 이상 치명률은 18%로 3월 2일 되던 시점에 치명률 3%대에 비하면 벌써 무려 한 4배 이상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특별히 손 씻기나 개인위생을 갖다가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대 이상에서도 치명률은 한 7%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4,275명이며 5,22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5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새롭게 확진된 신규 확진자는 78명이며 격리 해제는 195명이고 안타깝게도 6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신규 확진자 78분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3건,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례가 16건으로 모두 29건입니다. 이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들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76건이며 우리 국민이 약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외 유입자 현황과 조치 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통지원, 격리시설 준비와 함께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하며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8일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8만 9천여 개소, 노래방 4만 8천여 개소, 실내 체육시설 4만여 개소 등 총 38만 3천여 개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 지침을 위반한 3만 9,809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 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종교시설과 유용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 지키기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째 매일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초과하여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집단시설 감염 사례와 해외 유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파를 상당 수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응의 목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금주내로 의학, 방역 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와 방법, 전략을 논의하고 더불어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고 바이러스의 생존 환경을 제거하고 몸 밖으로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전파 경로 차단을 위한 기본 실천 수칙으로서 핵심 수칙과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지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3월 23일부터 5일간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방역관리에 대한 질문을 반영하여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수칙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논의에 이어 오늘부터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하여 생활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발굴 협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발표한 대로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장기 체류와 단기 체류를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 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격리 대신 공항 내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국내 활동이 가능하며 체류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합니다. 짧은 기간의 단기 체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가 될 경우에는 우연적 접촉에 의해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감수해야 하며 경제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시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개인이 지불토록 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위반 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GIS 통합 상황편을 통한 추적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것이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분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그리고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인들께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1차 방역에 힘써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며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김강리 보건복지부 차관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KBS 뉴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 방송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오늘 나온 브리핑 중요 내용 짚어주시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한 8일째인데요. 종교시설하고 유흥시설 등 총 38만 곳을 갖다 점검을 했고, 이 중에 방역 지침을 어긴 3만 9천 곳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10% 정도가 어긴 건데요. 대부분 종교나 유흥시설이 동참을 하긴 했지만 일부에서 이렇게 어기는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해외 입국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4월 1일 0시 이후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에 14일간 자가격리가 됩니다. 일부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입국자가 이때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됩니다. 이 단기 체류 외국인도요, 관광 목적이나 단기 체류로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또는 학술 활동, 그리고 인도적 목적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도 공항에서 검사를 해서 음성을 확인한 뒤에, 그리고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강력한 능동 감시 체계 하에 또 이분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목적이 아닌 단기 체류 외국인도 국내에 들어오면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아마 입국 제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 단기간 올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국내에 아무래도 들어오는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입국자의 경우 생활지원비는 지원을 안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혜적 혜택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검사나 치료비를 갖다 지원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들이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치료를 갖다가 피하고 숨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입국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일부 또 뉴스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유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계속 속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그리고 또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지금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 같은 데서는 숙박하시면 안 되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좀 특이한 점이었죠. 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머무는 거주지에서 1인 1실을 원칙으로 써야 되는데 뭐 그 기간 동안에 호텔에 머물거나 하게 되면 이것도 동일하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지금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에 자가격리를 지키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한두 명이 일으키는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네. 많은 당부와 그리고 이런 수칙들을 지킬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사회적 합의 기구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사회적으로 합의기구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일상생활과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별로 이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들이 지금 필요하고 이런 세부 항목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합쳐서 이런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방역 그 지침이 계속 유지가 될 듯한데요. 일단은 뭐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버텨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결국은 이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이 대유행이 종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류가 처음 접한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면역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전체가 다 감염이 돼서야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와야 이 유행이 결국은 종식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환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사망자가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전략은 사망자가 순식간에 늘지 않도록 우리의 의료 수준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행의 확산을 갖다 지연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의 의료 시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중환을 볼 수 있는 시설이나 뭐 인공호흡기나 그리고 에크모 같은 장비를 지금 단시일 내에 한 몇 달 이내에 이 숫자를 갖다 크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네네. 국내에 정해져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환자를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의 자원, 의료 물자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유행의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령 다음 주에 개학이 된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수칙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요. 네, 특히 학교 휴교가 개학이 실제로 연장이 될지 개학을 하게 될지는 이제 3월 이르면 30일 그리고 좀 미뤄지면 31일 날 확실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실제 학교의 운영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지침들, 뭐 발열이 있는 학생이 있을 때 그리고 학생들의 교실 내의 거리, 뭐 동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지침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3차 비상경제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이른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이 앞서 당정청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 70%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급 대상 가구는 1,400만 가구 이상으로 인구수로 따지면 3,600만 명 이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해외 입국자와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집단 감염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철호 기자, 수도권 추가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수도권 전체 확진자는 어제보다 31명 늘어 947명입니다. 특히 서울은 16명, 경기는 15명이 늘었는데 대구, 경북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들 때문입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20대 여성이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지난 27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1살 남성이 역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진구에서는 미국을 다녀온 31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두개동에서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2명과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도 한 남성이 지난 27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인가요? 네, 현재까지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22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5일 금천구에 사는 교회 직원인 40대 남성을 시작으로 목사와 교회 직원 8명, 일반 신도 9명, 가족과 지인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중 금천구에 사는 50대 여성 2명이 금천구 가산동의 한 콜센터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콜센터 직원 70여 명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6일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온라인 예배 준비 모임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면서 감염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전남 무안에서 이 지역의 만민교회 예배가 열렸는데 이 행사에 서울 지역 신도 7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현재 3명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해 즉각 대응반 2개 반 40명을 투입해 접촉자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약 2,000명의 신도가 참석한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예배 참석 신도 전원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추가 확진자 각각 1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 대한 조사와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현 기자,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구 경북에서는 2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14명, 경북은 11명인데요.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경산 서요양병원에서 5명이 추가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7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제2미주병원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공기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층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신병원의 특성상 창문을 밀폐해 놓는 등 밀집된 공기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정신병원 내 추가적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진행했던 전수조사를 이번 주부터 환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은 일주일에 2번씩 재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완치율은 계속 증가해 대구는 전체 확진자의 57%, 경북은 56%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1일 군산의료원에서 태어난 37살 환자가 닷새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대구에서만 4명이 완치 뒤 재확진됐습니다. 대구시는 퇴원 후에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구군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주말 사이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예배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여전히 교회 15%가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주중에 대구의 모든 교회를 조사해서 발열 여부 확인과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코로나19 국내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집계 현황 전해주시죠. 네, 잠시 전 방역당국의 발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사망자는 158명입니다. 확진자는 9,661명으로 이 중에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4,275명이고 절반이 넘는 5,200여 명은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78명 늘었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보면 서울, 경기가 합쳐서 31명으로 전체의 40% 정도입니다. 오늘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는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전체의 16.7%가량입니다. 어제에 비해선 줄었지만 문제는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고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생활 중에 확인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분석 자료를 보면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는 45.9%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오늘 또 60여 명 늘어서 모두 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에서의 빠른 확산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미국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서 확진자 수 13만 명이 넘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지금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7천여 명입니다. 다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서서 치사율이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이 7만 명이 넘었고요. 독일은 6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방문 후에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더라도 엄격한 자가 격리 수칙을 지켜야 내 가족을 포함한 2차, 3차 감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중증, 위중 환자 가운데 사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사망자도 어제보다 6명이 더 늘어서 지금 158명입니다. 격리 해제가 늘고 있지만 사망자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단 하루를 빼놓고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명률도 이달 초만 해도 0.5% 정도였지만 지금은 1.6%에 이릅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60대 이상에서 치명률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서 8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가면 치명률이 18.3%까지 올라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80대 이상에선 코로나19에 걸린 6명 중 1명 비율로 숨진 걸로 분석됩니다. 고령층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이번 수요일인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2주간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4월 6일 개학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위해 전용 버스나 KTX를 타고 귀가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장기 체류 입국자만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모든 나라 입국자로 확대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한국 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짧은 기간 머무는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강제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별 숙소가 아닌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외교나 공무 수행 등으로 비자를 발급받거나 중요 사업이나 학술 목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급 적용도 이뤄집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를 통해 자가격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개학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직은 집단적으로 모이거나 행사를 하는 게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를 완화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다시 그런 대규모 유행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개학을 한 번 더 미루거나 원격 수업을 통해 개학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학부모들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애들이 오로지 집에서 이제 학습적인 것도 해야 되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학습권 공백 문제와 원격 수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내일쯤 개학 시점과 방식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겨 집회 금지 명령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어제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 전보다는 나아진 예배 환경이었지만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신도들이 교회 입구부터 외부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여기서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이어집니다. 집에 들어가면 소리 안 나잖아요.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인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3일 집회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집회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예배당 내 모습은 일정 간격을 두고 앉아 예배를 보지만 앞뒤 간격은 여전히 좁습니다. 예배당 밖의 의자들도 촘촘히 줄지어 있습니다. 증거 수집팀을 동원해 자료를 확보한 서울시는 예고한 대로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강곡하게 집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를 강행하면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다른 교회들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 속에 예배를 받습니다. 신앙 때문에 오는 거죠. 못 믿는 사람은 여기 아주 철저히 위협합니다. 평소보다 덜 혼잡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됐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얼굴과 신분증 촬영을 요구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유럽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탈리아는 추가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스페인은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71만 명,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미국이 13만 명을 넘었고 이탈리아는 10만 명에 육박하는 9만 7천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전날보다 5,2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25일 이후 사흘 연속 6천 명 안팎으로 증가하다가 나흘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10% 내외이던 증가율도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며 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1,700여 명입니다. 27일 900여 명까지 올랐다가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롬바르디아의 주지사는 정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800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는 6,600여 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5천 명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숨졌습니다. 프랑스 사망자는 2,600여 명, 영국은 1,000명을 넘겼습니다. 유럽 전체의 사망자 수는 2만 4천여 명으로 전 세계의 70%를 넘습니다. 이 같은 유럽의 사망자 수 급증은 의료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스페인은 집중치료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프랑스는 전체 의료 시스템이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이동 제한령을 연장하거나 강화하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을 4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결국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국 경제를 계속 멈추게 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 완화를 통해 다음 달 부활절까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연장된 만큼 조기 경제 정상화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미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ve to do more. I think this bill was just a down payment. 그러면서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I've talked to the chairman of the Fed, the Federal Reserve Bank, Mr. Powell, and asked him, Chairman Powell, and asked him to do much more because they have the authority to do so, even more authority.
의회가 이를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할 것이란 뜻도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초기 국면에서 그 심각성을 평가절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언제 어떻게 보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얼마나 알게 됐는지 사후 조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하원 차원의 조사도 착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전국 70%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망자 2,000명을 넘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0만 명이 넘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미 보건당국은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3개 주에 여행 자제 경보를 내렸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 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 뉴욕에서 오는 차량은 정지하라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뉴욕주 번호판을 단 차량은 검문해 2주간 격리 조치한다는 겁니다. I feel bad that New York is getting such a bad rap sheet when it's really all over the place. 미 보건당국은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몇 주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감염자와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Between 100 and 200,000 cases, but I don't want to be held to that because it's deaths. I mean, we're going to have millions of cases.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자가 급증한 뉴욕과 뉴저지 주 등의 강제 격리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고 뉴욕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New York is the financial sector. You geographically restrict a state. You would paralyze the financial sector. 결국 미 보건당국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3개 주 주민들에게 14일간 국내 여행을 자제하라는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일리노이 주에서 코로나19로 첫 유아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수로는 3,600만 명 이상이 대상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소득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재원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인 다음 달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이하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며 결단을 내리게 된 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선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다시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국내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로 다 감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가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방역 당국, 방역 자원이 충분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데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사실 그만한 준비가 또 돼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격리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이미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려던 사람도 단기 여행 목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행을 삼가하는 이런 효과가 또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런 격리 조치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국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인력, 사람을 갖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격리 시설을 갖다 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국자의 협조와 그리고 인력과 그리고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먼저 입국자의 협조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들어오신 분들은 격리 장소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관리 지침에 철저하게 응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입국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전보호 앱도 우리가 2G 폰, 그러니까 2G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네. 예전 구형 핸드폰에는 이게 또 설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예. 있고 이걸 비록 설치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장소에다 그냥 놔두고 그냥 나가면 또 파악하지 못하는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팔찌를 채워서 또 관리 감독한다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자가격리를 갖다가 집에서 지킬 수 있느냐, 나오지 않고 벗어나지 않느냐가 이 협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들이 스스로 신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 다른 데 갔다 왔는데 방역 당국한테 이제 자기가 위반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반 여부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입국자가 지금 하루에 7,000명 선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7,000명이 예,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7,000명입니다. 근데 이제 4월 1일부터 의무 격리가 시작되면 2주 뒤가 되면 하루에 이렇게 누적이 됐을 때 격리 대상은 10만 명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 7,000명을 고정으로 했을 때입니다. 예. 물론 이게 더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또 이분들 가운데 10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누가 무단 이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인력을 확충하는 게 지금 절대적으로 좀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격리 시설, 외국인 같은 경우에 국내에 머물 장소가 없는 외국인도 많이 있을 거라서 이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 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해서 이분들을 그쪽에다가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입국하는 외국인만 보면은 2,000명 선입니다. 앞서 전체는 7,000명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한 2,000명 선이니까요. 이분들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외국인의 어떤 이런 격리 장소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입국 금지를 해서 좀 시설을 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이들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우리가 입국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이런 단기 외국인들 가운데 하루에 2,000명이면 이 중에 또 상당수가 많이 또 국내에 입국을 오지 않는 입국 제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 격리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방역 활동 이런 데 나가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좀 더 예, 맞습니다.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의료진들 가운데도 이제 감염된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강조한 게 의료진들의 건강, 의료진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그리고 당부를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확진자 9,000명 가운데요. 의료진 중에 확진된 분이 한 121명입니다. 위중하신 분도 있다고요. 그중에서 위중한 사람이 1명, 그리고 중증 이상인 사람이 또 1명씩 이렇게 각각 이렇게 또 아픈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 중에 의사가 한 14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간호사 각각 한 50여 명씩 의료진들이 상당수가 감염이 돼 있어서 사실 의료인들의 감염은 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요. 의료인들이 결국은 또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상태로 또 중증 환자를 보게 된 경우에 또 다른 환자를 또 환자들의 중증도를 또 올릴 수가 있고 또 환자들의 감염을 더 확산시킬 수가 있어서 일단 의료인들의 감염은 더 먼저 치료가 돼야 되고 의료인들에게는 또 충분한 휴식과 의료 자원을 갖다가 지금 한 명이라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서 좀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진들이 지금 제대로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지금 사망자 수가 엄청나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코로나19로 중증 환자들 계속 많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진들이 있느냐 없느냐.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중환자실이 없고 의료진이 없으면 이분들은 호흡곤란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숨이 차고 그리고 각종 장기의 기능 부전으로 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들을 갖다가 보살필 수 있는 의료진은 국가의 자산이고 또 하나의 또 경쟁력이 있는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자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이 대거 귀향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시외버스 정류장에 어제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국가 봉쇄령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귀향길에 나선 겁니다. प्रॉब्लम ही है बस हम तो चलो अपने जैसे कुछ अपना कंट्रोल कर लेंगे दिल को मगर बच्चा वो रो रहा है मेरा बस यही प्रॉब्लम है बस हम पैसे भी अपने अब यहाँ पैसा नहीं खाने के लिए अब उसको मैं दूध कहाँ से लाऊं। 인도 인구 13억 5천만 명 가운데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 생활하는 사람은 약 1억 2천만 명. 달리는 버스에 차창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나올 만큼 교통편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진보다리를 이고 진 채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까지 걸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हम पहुँच जाएंगे वो 8 दिन में 8 दिन में वहाँ क्या करेंगे वहाँ अपनी खेती बाड़ी है वो काटेंगे गेहूँ 이렇게 걸어가다가 지쳐서 숨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80여 명으로 많지 않지만 높은 인구 밀도와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되면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 정부는 국가 봉쇄령이라는 초강수를 택했지만 이로 인한 귀향 행렬로 오히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러시아는 하늘길에 이어서 육상 국경을 전면 폐쇄 조치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오늘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자가 격리를 지시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오늘부터 육상 국경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슈스틴 총리 명의의 정부령을 통해 현지 시간 오늘 0시부터 자동차와 철도, 해운, 도보 통행자용 국경관리소를 통한 이동을 잠정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약 4,200km에 이르는 중국과의 국경 대부분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WHO recommendations from the very beginning are do not wait until it hits you and then start doing it. And this has been the trick or the secret in the Russian, I would say, delay of the epidemic. 65세 이상의 모스크바 시민에게 내려졌던 자가격리 조치도 전 연령대로 확대됐습니다.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부터 출근이 불가피한 직종과 최단거리의 상점, 약국 방문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의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자가격리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조만간 특별통행증 소지자만 외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Не только главному врачу, анестезиологу, реаниматологу видится то, что очень важно отработать итальянский сценарий.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새 2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 1,534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8명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태국에서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인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동남아 국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콕 유석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태국 중동부에 위치한 부리람 교도소.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재소자들이 건물 담장 아래 모여듭니다. 어제 낮 12시쯤 재소자 100여 명이 교도소 식당에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탈옥한 뒤 근처 마을 집에 침입해 옷과 오토바이를 빼앗은 뒤 도주했습니다. 태국 군경은 인근 도로를 봉쇄하고 탈주범 추적에 나서 7명을 체포했지만 아직 정확한 탈옥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ส่วนผู้ต้องขังจำนวนประมาณ 1,500 คนก็ได้ทยอยนะครับใช้รถของเรือนจำบ้างตำรวจบ้างทหารบ้างทยอยไปคุมขังในเรือนจำข้างเคียงทั้งหมดขณะที่เข้า 태국 교정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교도소에 면회 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다 교도소 내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난 26일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태국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푸켓 해변도 무기한 폐쇄했습니다. 필리핀도 어제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다인 343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진단키트가 확보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령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1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확진자가 2,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총선이 있는 해여서 한창 특수를 누려야 할 지역 인쇄업계 역시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발주 물량을 지역에 배분하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각종 홍보물 제작에 분주해야 할 인쇄소불이 꺼져 있습니다. 3월이면 개학과 공연, 주주총회, 지역축제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홍보 안내물 주문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작업장들도 기계를 세웠습니다. 4월 총선이 코앞인데도 지역 인쇄업계는 선거 특수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수가 각 지역구별로 나오기 때문에 인쇄 물량이 많지는 않고 그나마 또 큰 정당들은 또 서울에서 기획해서 전체 찍어 내려오니까 지역에 사실은 낙수 효과는 많이 없는 거죠.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인쇄업계는 대안으로 대량 주문이 발생하는 중앙정부 발주 물량을 나눠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달 의뢰가 5천만 원 이상은 나르장터에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많은 거는 좀 쪼개기 해서 소상공인들이 고루고루 좀 담은 몇 천만 원씩이라도 나눠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인쇄업계는 당장 경영자금 대출도 시급하지만 기계를 돌리기 위해선 한시적이라도 정부가 입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은 해외에서 귀국한 뒤에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제주도가 공항에서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야외 진료소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의료진이 한 남성의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이른바 워킹스루 진료소 시뮬레이션 현장입니다. 2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돼 하루 최대 80명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모두 끊겼기 때문에 국내선으로 들어오는 여행객 가운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검사 대상입니다. 해외 방문을 하지 않아도 발열 카메라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검사 대상자는 행정요원과 걸어서 이곳 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인근 격리시설로 이동해 대기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최근 발생한 5명의 확진자 모두 해외에서 귀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국제공항 검역 단계에서도 확진자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자 취해진 조치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입도객 전원에 대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즉시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제주도는 지난 24일부터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입도객에게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 이어집니다.